1942년 10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에서 이미 2차례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핸더슨 비행장 포격 이외에도 과달카날에 대한 보급을 구축함을 위주로 주로 밤에 해왔는데, 미군은 야간에 벌어진 사보섬 해전에서 크게 패한 후 일본군의 야간 수송에 손을 놓고 있다가 더 이상 야전을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어 미 해군의 노먼 스콧 소장에게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64의 지휘를 맡겨 일본 함대를 상대하게 합니다. 이 함대는 미군 육군 부대가 과달카날로 파견될 때 근해로 파견되어 엄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태스크포스 64가 구성된 것은 9월 초였고, 스콧 제독은 두 번째 사령관이었습니다. 노먼 스콧 제독은 1911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같은 생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하고 1차 대전에 참전해 훈장도 받았습니다 라는 평을 들어서 작은 홀지 제독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콧 제독은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태스크포스 64의 순양함과 구축함들의 야간 사격 훈련을 포함한 맹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시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에 탑승했던 어느 수병에 의하면 훈련은 힘들었지만 할 때마다 함대의 전력이 갈수록 상승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고, 수병들이 서로 사보섬 해전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일본 함대와의 결전은 언젠가는 오고야 말 것이었지만, 미군은 훈련을 하는 와중에도 전투의 결과를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함정은 일본군 함정이 없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초기에 함정에 장착되었던 SC 레이더에 비해 1942년부터 도입되어 1943년에는 거의 모든 순양함과 구축함에 장착되었던 SG 레이더는 원거리에서 적함정을 탐지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레이더였습니다. SG 레이더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바로 그 레이더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스콧 제독의 함정들 중 일부가 바로 이 SG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미군은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로 일본 수송부대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일단 밤이 되면 과달카날 근해에서 일본 함대를 공격할 미국 함대는 없다고 보았고, 일본의 이러한 상황 파악은 10월 10일까지는 정확했습니다. 무사히 타사파론가에 도착해 양육을 시작한 수송부대의 뒤에 오던 고토 제독의 함대는 순양함 아오바를 시작으로 후루타카, 키누가사 순으로 각함 1.2km 거리로 오고 있었고, 아오바의 좌연쪽 3km 거리에서 약간 앞선 위치에 구축함 하츠유키, 아오바의 우현쪽 3km 거리에서 약간 앞선 위치에 구축함 후부키가 항진 중이었습니다. 이날 밤 날씨는 대체적으로 좋았으나 국지성 스콜이 자주 생겨서 시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 과달카날 북쪽 사보섬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서는 맹렬한 스콜이 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함대가 순조롭게 항진하는 사이 이제 밤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10월 11일 오후 11시 30분경 고토 제독의 함대는 스콜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계가 좋아졌고 사보섬 북동쪽 약 20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먼저 와서 물자와 병력을 양육하고 있던 수송부대는 과달카날 섬 북쪽 해안에서 조금 더 들어간 타사파론가에 정박해 있었는데요. 고토 제독의 공격부대도 이 방향으로 접근해 비행장에 포격을 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11시 43분 당시 선두에 섰던 기함 아오바의 견시병이 좌측으로 15도 약 10km 거리에 함정으로 보이는 물체 3개를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미국 측에서 일본 측의 어떤 자료를 번역한 바에 의하면 일본 견시병들이 전방에 깜빡이는 불빛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때 기함 아오바의 함교에서는 고토 아리토모 제독과 함장인 히사무네 소지로 대좌가 불빛이 보인 위치가 수송부대가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어서 무언가 의문이 들었으나, 역시 미군보다는 아군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항진하면서 식별 신호를 보내기로 합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은 고토 제독의 함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때로부터 약 2시간 20분 전인 오후 9시 22분경 일본 2호 제26 잠수함이 과달카날 북서쪽 끝에서 미군 순양함이 북쪽으로 항진하는 것을 목격하나 일단 잠수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 45분 타사파론과에 있던 일본군 수송부대에서 미군 순양함에서 발진한 수상기 소음을 듣지만 이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토 제독의 함대에 알리지는 못합니다. 시간은 이제 오후 11시 40분이 넘은 시각. 일본 함대에서는 미확인 함정의 발광 신호를 이용해 피하 식별을 시도합니다. 이 신호는 바로 와레 아오바, 신호를 보내는 함정이 아오바라는 간단한 의미였는데요. 발광 신호를 보냈지만 미확인 함정 쪽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오바의 견시원이 이제는 전방의 물체는 적함이라고 다시 보고했습니다. 이때 미확인 함정들과 일본 함대와의 거리는 약 7km. 하지만 아직도 앞에 있는 함정들이 미군 함정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고토 소장은 함대에 계속 직진을 명령하면서 피하 식별 신호를 다시 보내게 합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45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아오바에서는 총원 전투 배치 명령이 떨어지고 적함일 경우 여러 포탑을 사용하기 위해 우현으로 함을 돌릴 것도 명령합니다. 이러는 사이 미확인 함정들에게서 무언가 날아왔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11시 45분경 총원 배치와 우현으로의 선회 명령이 떨어진 직후 미확인 함정들로부터 발사된 강력한 조명탄이 함대 위를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개시 직후 아오바의 함교에 바로 명중탄이 나왔습니다. 이 포탄은 불발이어서 터지지는 않았으나 함교 정면을 뚫고 들어와 파편을 날리면서 순식간에 함교에 있던 함대 지휘부를 괴멸시켰습니다. 고토 제독은 파편에 왼발이 절단되어 중상을 입고 부축되어 함교 밖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또한 주포 사격 장치와 통신 장치도 파괴되어 기함이 다른 함정들과 통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오바는 계속 날아오는 명중탄을 맞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못하다가 엄청난 포탄 세례를 맞고 초반 몇 분 안에 큰 피해를 입어버린 기함 아오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제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은 오후부터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로 접근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콧 제독의 함대는 이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로 들어가기 전에 잡는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처음에 목격된 함대는 고토 아리토모 제독의 순양함, 구축함들이 아니라 수송부대였습니다. 스콧 제독의 함대가 과달카날 북서쪽으로 일본 함대를 향해 항진하고 있던 오후 10시 20분경 일본 수송부대는 과달카날로 진입해 양육지에 도달했고 미국, 일본 함대는 서로를 놓칩니다. 이때 미군 순양함에서 발진한 수상기가 일본 함대를 수색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과달카날 해역에 미군 함정이 없다고 고토 함대에 전달한 일본 수송부대는 20여 분 이후 미군 수상기들 소리를 듣지만 이 정보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35분 과달카날 북서쪽을 지난 스콧 제독의 함대는 전투 대응을 취합니다. 미군 함정들은 일렬 종대로 전진했는데 선두 세 척이 구축함, 페로놀트, 던컨, 레피, 이어서 기함인 순양함, 샌프란시스코, 보이시, 솔트레이크시티, 헬레나가 뒤를 이었고 그리고 함대 후미에는 구축함, 뷰캐넌과 맥켈라가 따라왔습니다. 각 함 간의 거리는 약 460m에서 640m. 그리고 해상에는 달빛이 없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에는 SG 레이더가 없고 SC 레이더밖에 없었으나 함대 중에서 가장 강해 스콧 제독이 기함으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구축함 보이시, 솔트레이크시티, 헬레나는 전부 SG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스콧 제독은 SC 레이더의 작동을 일본군이 감지할 수 있다는 정보에 따라 기함 샌프란시스코의 SC 레이더 작동을 멈추었고 함대 지휘관이 기함이 아닌 다른 함에서 정보를 받고 전체 함대를 지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함대 진영의 전체 길이는 약 4.8km에 이르렀습니다. 오후 10시 50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진한 수상기 한 대가
과달카날 해안에서 일본 대형 함정 한 척, 소형 함정 두 척을 목격했다고 전해옵니다. 이때 앞쪽부터 구축함 3척, 순양함 4척, 구축함 2척으로 이루어진 미국 함대는 과달카날을 향한다는 보고를 받았던 일본 수송함대가 이미 지나쳐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상기로부터 받은 보고를 잘 이해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함대는 처음 보고받았던 일본 함대가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미 함대 쪽으로 오고 있는 일본 함대는 수송부대가 아니라 고토제독의 공격부대였습니다. 미 함대는 항진을 계속했고 함대 전체에는 긴장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25분 순양함 헬레나의 SG 레이더가 북서쪽 거리 약 25km에서 접근하는 수상함을 포착합니다. 약 1분 뒤 순양함 솔트레이크시티의 레이더도 같은 방향에서 수상함들을 포착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일본군 견시병들보단 역시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적함을 발견한 것인데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정보는 스콧 제독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스콧 제독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때 총 9척의 미군 함대는 빠른 속도로 사보섬 쪽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스콧 제독의 걱정은 바로 이렇게 과달카날 해안에서 함대가 멀어지면 북서쪽에서 오고 있을 일본 함대가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해 스콧 제독은 함대를 뒤로 돌려 다시 과달카날 쪽으로 항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상황 전개가 일어납니다. 스콧 제독이 원하는 것은 위쪽으로 항진하는 함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오후 11시 32분 스콧 제독은 좌현 선회 후 230도 방향으로 항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북동쪽으로 가던 항로를 바꾸어 선회에서 남서쪽으로 가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처음 명령을 내리고 30초 뒤 다시 반복해서 선회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스콧 제독이 원하던 선회는 각함이 줄을 지어 열차처럼 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회하면 앞에 있던 함들이 선회 후에도 계속 앞에 있게 되는데요. 선회 후에는 이런 식으로 순서의 변동 없이 함대가 남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선두에선 구축함 3척은 명령받은 대로 제대로 선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콧 제독의 선회 명령이 제독이 타고 있는 기함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신상의 착오로 줄지어 선회가 아니라 동시선회로 접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함 샌프란시스코는 구축함들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좌현으로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뒤를 따라오던 보이시의 함장은 이 광경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래 받은 명령대로라면 구축함들을 따라가야 하지만 보이시 함장은 기함을 따라가기로 하고 역시 바로 선회합니다. 다른 순양함들도 전부 기함과 보이시를 따라 선회를 시작합니다. 페러놀트에 탑승하고 전위 구축함 3척을 지휘하던 로버트 토빈 대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위 구축함 뷰캐넌과 맥켈라도 순양함들을 따라 선회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35분이었습니다. 전위 구축함 3척은 다시 대열의 선두에 서기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축함 3척은 원래의 대형에서 벗어나 버렸고 스콧 제독도 이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11시 42분부터 더 가까워진 일본함들이 다시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견시병들도 미 함대를 목격하지만 고토 제독은 미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11시 45분의 상황. 미 순양함 4척과 구축함 2척이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페러놀트와 레피가 대열의 선두에 서기 위해 본대의 우현 쪽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함들은 이제 5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미군 함대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 던컨이 단독 행동으로 일본 함대를 어뢰로 공격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순양함 헬레나에서는 일본 함들이 이제 맨눈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때 스콧 제독은 레이더에 잡힌 배들이 페러놀트와 레피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이때 순양함 헬레나에서 인터러거터리 라저라는 전문을 스콧 제독에게 보냅니다. 이건 사격 개시해도 되냐는 의미이고 여기서 라저라고 답신이 오면 사격 개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스콧 제독은 단순히 요청을 접수했다는 뜻으로 라저라고 답했고 이를 사격 개시 허락으로 알아들은 헬레나의 6인치포 15문이 불을 뿜습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46분. 같은 시각 보이시와 솔트레이크시티도 사격을 개시합니다. 잠시 후 일본 중순양함 아오바가 집중타를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오바가 집중 사격을 맞을 때까지 미군 시점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에스페란스코 대전 이후의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